동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장입니다. 1952년 사상 10월호 내용을 소개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저번 영상부터 10월호 내용 중에서 아드캐슬러 자서전 부분을 소개해 드리고 있는데요.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리기를 아드캐슬러의 내용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영상으로 제작해서 업로드해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 영상을 만들어 보니까 영상의 분량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개로 나누어서 업로드 하겠다는 계획을 바꿔서 더 분량을 작게 해서 여러 개의 영상으로 만들어서 업로드하는 걸로 바뀌었다는 거 아실 필요가 있겠네요. 저번 영상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드캐슬러가 어떤 신념을 갖게 됐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스스로 공산주의로 변화되게 된 과정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아드캐슬러 자서전 내용 중에서 공산당에 가입하는 과정을 자세히 적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공산당에 어떻게 가입하지? 이제 그런 궁금증도 있는데 이 과정을 보면 공산당에 가입하는 것은 이러한 절차를 밟아서 가입하는구나.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늘 하던 대로 원문을 그대로 지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공산당에 가입하는 것은 편지를 써서 하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다. 내가 이와 같이 편지를 써서 한 것은 공산당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친구들에 의해서 한 것이다. 보통의 방법은 당의 세포에 가입하는 것이었는데 그 세포는 공산당의 조직망해의 단위였다. 세포망해는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직장세포인데 그것은 공장, 사무소, 기타 모든 직업체에 있는 것이며 하나는 시가세포인데 이 시가는 시가지입니다. 시가지세포인데 그것은 거주하는 시가에 의해서 조직되는 것이다. 이 제도는 공산당이 법적으로 존재하는 어떠한 나라에서든지 공통이었다. 공산당의 사회에 있어서 아무리 지위가 높든지 어쨌든 간에 당원은 세포에 소속되어야 한다는 것은 한 철칙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여튼 나의 친구 N이란 사람은 나의 개종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은 이제 후에 공산당을 탈퇴해서 그래서 정확한 이름을 안 쓰고 N이라는 표기를 썼다. 이렇게 원문에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의 그 주소나 이런 것을 자서전에 적지 않은 것은 이 사람이 다른 나라에 피신해 있는데 혹시 위험할까 봐 그런 것들을 적지 않았다. 이렇게 원문에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은 보통 방식으로 세포에 가입하는 것을 강렬히 반대하였다. 그는 나에게 말하기를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게. 만일 자네가 공산당에 가입하였던 것이 알려지면 올슈타인 신문의 직업은 잊어버릴 걸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번 영상에서 설명드렸듯이 이 사람, 지금 나라는 사람은 올슈타인이라는 유럽에서 가장 큰 신문사에서 과학 분야의 편집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산당에 가입하면 그 올슈타인이라는 신문사가 자유주의, 민주주의를 추구하고 유대인이 운영하는 그런 회사였기 때문에 공산당에 가입하면 그 지위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올슈타인의 직업은 당에 대해서 중요한 것일세. 이렇게 말했다는 건데 그 지위는 정치적으로 세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었으며 또한 정치적 내면에 상당히 관계를 할 수 있는 그런 지위였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나는 중앙위원회에 직접 편지를 전달하였고 한 주일 후에 회답이 왔는데 그런데 상대방의 주소는 아무것도 없이 XX 시가에 있는 공장에서 월요일 오후 2시에 만나면 고맙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나는 거기에 찾아갔는데 한 반 시간 동안 기다렸다. 이것이 당의
고급 간부가 시간을 지키지 아니하는 최초의 경험이었다. 반동양적인 러시아인들은 시간을 지키지 아니하는 것인데 독일 공산당의 간부들은 의식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이 러시아식을 따라서 이 관습은 공산당의 간부로부터 보통 회원에까지도 침투되었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공산당의 간부들이 30분씩 넣는 것은 오늘날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하고 중국의 시진핑은 국제회의를 할 때, 정상회담을 할 때 항상 30분을 늦게 나오죠. 지금 이게 20년대 후반부터 30년대에 적힌 그런 상황인데 이것이 그대로 오늘날까지도 공산주의의 간부들의 태도로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게 좀 독특하죠.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이 갔을 때 30분 늦게 사람을 만났는데 그의 이름은 시넬러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군사정보기관이었거나 혹은 산업정보 담당 기관이었는데 그는 채식주의자였으며 생야채와 과일만 먹고 산다 하는 것이었다. 그것이 그가 살이 없으며 핏기가 없는 얼굴인 것을 설명하는 것 같이 보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문에 나타난 논문을 읽었느냐라고 내가 물었을 때 그는 대답하기를 부르주아의 신문은 읽지 아니하며 그가 읽는 유일한 신문은 당의 기관지 적기라고 하였다. 참 이 적기라는 게 아이러니합니다. 이게 1920년대, 30년대에 공산주의에서 발행되던 그런 홍보지 이름인데 불과 얼마 전 우리나라에서 적기가라는 것을 이렇게 막 불러 제끼면서 활동하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죠. 근 100년 전에 그러한 사상을 그대로 100년 후에 따르고 있다는 게 또 그게 우리나라의 사람들에 의해서 그렇게 되고 있다는 게 참 이상한 일이죠. 어쨌든 그 대답이 당은 나에게 마음이 좁은 조그만한 그러한 당의 사람을 보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선전부장이라는 명칭을 달고 나타난 이 사람이 자기의 신문 이외의 신문은 읽지 아니하고 그렇게 한다는 그런 사실에 참 우스운 이야기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 이 맞으러 나온 시넬러라는 사람의 첫인상을 이렇게 좀 편협된 이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원문에 보면 이 사람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가는 그런 과정이 이제 적혀 있기도 해요. 그런데 이 시넬러가 설명하기를 모든 공산주의자의 제1 의무는 자기 자신의 나라에 있어서 혁명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라 하였으며 이미 혁명이 달성된 소련에 가는 것은 혁명운동의 노투사에게만 용서되는 특전이라 말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사람이 처음 가서 시넬러라는 사람이 나라는 사람한테 뭘 하고 싶냐를 물어요. 이때 나라는 사람 아더 캐슬러는 나는 독일을 떠나서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난 소련에 가서 트랙터를 몰면서 노동을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시넬러는 그런 건 없고 모든 공산주의는 자기가 있는 그 사회에 공산주의 혁명을 이끄는 게 주 임무다 하면서 소련에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 직업, 그러니까 신문사 직업을 가지고 정치 활동을 하는 것은 당에 대해서 대단히 유용한 것이다. 이렇게 시넬러가 말하고 그가 말하기를 아주 조그만한 일로도 그 신문의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나라는 사람 아더 캐슬러가 신문사에서 내가 뭘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아주 사소하게 보이는 형태로도 얼마든지 공산주의에 기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932년 정월까지 이게 이제 정월이라는 것은 이 번역한 분이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정월까지 공산당은 독일에 있어서 합법적이었던 것에 주의하여야 한다.
시넬러와 같은 사람은 독일 국회의 의회 의원이었다. 이렇게 해서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지위가 꽤 높았고 합법적으로 독일 의회 내에 침투해 있던 공산당이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공산당에 모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이 사람이 공산당에 가입하고 나서 공산당 활동을 직접적으로 해나가는 과정을 적고 있는 이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